무슨 이런 논쟁을 벌이나 싶은 일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하면 무슨 득이 있는 거죠? 사망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발언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뭔지 아느냐고 나한테 가르친 게 늘 피해자 중심주의. 이걸 내가 진보 측 인사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까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인권이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약자와 희생자의 편에 서는 것처럼 얘기한 자체가 너무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예요. 참사로 죽은 155명의 명단을 국민들이 알면 뭐가 상황이 또 나아지는 부분이 있냐고. 현 정부가 대응 문건에도 보면 대응 방안 중에 세월호처럼 만들지 마라. 유가족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권에서 좌파 세력에서 이 관여를 해서 이게 정치 이슈화 만들고 정권 탄핵 또 정권 퇴진 운동까지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 진영은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이라는 이 집단을 못 믿으니까 명단을 숨기는 것들도 서로 유족들끼리 유가족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슬픔을 나누고 공동 대응하는 부분을 막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덮으려고. 근데 그러면 유족한테만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왜 온 국민한테 공개를 하냐고. 그렇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국민 다수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궤변이라고 느끼는 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급히 이 손절을 했던 게 역풍이 우려되거든. 사고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고 뭐 정부의 책임을 축소시킬까봐 명단을 공개했다는데 사망자의 이름을 전 국민이 알면 정부의 책임이 확대돼? 근데 봐라, 이것도 20, 30대들은 이거 명단 공개하는 거 50% 이상이 반대잖아. 40, 50대들이 이 부분, 특히 40대들이 이거 명단 공개해야지 하는 거, 내가 그거 봤을 때도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현재 40대들은 그냥 이 정부가 너무 싫은 거야. 아니, 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웃겨요. 아니, 이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를 실제 당사자인 유족들한테 물어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국민이 뭐 100% 찬성한다 그러면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공개해도 돼?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유족들이 싫대.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상당수 유족이 공개하지 말라는데 민주당은 왜 공개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야. 지금 보면 또 사회적으로 그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조롱했나. 내가 여기서 차마 뭐 유튜브지만 여기서 다 그 내용을 짚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유족들이 싫다는데 왜 공개를 하냐고. 국민의힘이 적폐고 척결의 대상이면 현재 민주당도 적폐고 척결의 대상인 거야. 아니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야가 빠졌지. 그렇지. 이게 인간이 안 된 거지. 얘들이. 인간이 안 된 거야.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거야. 다음 선거 때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저런 애들이 다음에 또 다 국회에 될 것 같아. 자, 이런 큰 사고가 있었을 때 이 교통을 받는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죠? 같은 장소에서 자식을,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은 똑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으니까 서로 위로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희생자 모임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공개를 한 해 만에 이런 논란도 나온 거고. 행안부에서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는 걸까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세월호처럼 정부가 공격을 받게 될까봐? 아직까지 정신이 없었겠지. 정신이 없고 이제는 하긴 할 건데 아직 못한 거다. 국민 여론에 따라 이 정부가 그래도 국민 여론 눈치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뻔뻔하게 변명하던 용산구청장도 다 사죄했고. 여론 눈치를 보긴 봐요? 보지. 책임자들 부분, 장관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난 것은 좋지는 할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그런 희생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뭐 정권에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불리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세월호 희생자 모임이 생겨서 정권에는 어떤 불리함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희생자 모임이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됐어?
그 부분도 컸지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각종 무능과 또 변명, 뻔뻔함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사건이 상황까지 가도록 만든 거지. 단순히 세월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못 모이도록 정권에서 막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난 그렇게 보지 않아. 국가 책임의 배부상 문제도 생길 테고 희생자들도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의견 결국 조율도 해야 되고 결국 하겠지. 모일 수밖에 하겠지. 없는데 국가 배상 소송 청구한대잖아. 그렇죠. 하겠지. 어쨌든. 그러면 같이 모이고 하겠지. 근데 정부도 뭐 그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을 빨리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희생자 모임을 빨리 만들어야 민주당으로부터 그렇지. 빨리 해야지. 어줍지 않은 공격을 또 받지 않을 테고 이렇게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면 세월호 때 아이들 잃은 부모들 앞에서 막 폭식 투쟁하는 놈들도 나오고 이런 혐오가 또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민주당이 이용을 하면 또 보수 지지자들이 저 이태원 참사 놀러 갔다 죽은 애들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또 이미 나오고 2차 있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 왜 안 만들고 있어서 이런 공격을 하게끔 만드냐 말이야. 도리어 한동훈이 이럴 때 이상민 장관은 빨리 책임병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뜨는 거야. 형님이 정부 관계자야. 대통령이야. 자, 행안부 장관을 불러다 놓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 자, 누가 어떻게 내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딱 만들어 줍시다. 피해자의 마음이 돼서 하나부터 열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심리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의 관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2차, 3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또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쨌든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자, 유가족 사회가 모임 일단 언제 합니까? 빨리 가능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빨리. 거지.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책임져야 될 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행안부 장관 어떻게 합니까? 해무 장관은 나는 법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으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바로 사퇴시켜요? 사퇴 표명을 나는 미리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리 하고 사퇴 수습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하지. 대통령도 뭐 어깨 툭 치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다. 정치적인 생각이 조금만 있었다면 사실은 행안부 장관한테 눈길도 안 줘야지. 이 명단 공개한 인터넷 언론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대로 돼 있고 국민 상식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거는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적인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명단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공개를 법적인 했을 게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런 거를 법이 없다면 법을 보완해야 되고, 현재 법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고 이 사람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경찰의 책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을 했는데 묵살했다. 집회 시위 때문에 경력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그럼? 경찰 어느 선까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청장 책임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책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국이 있죠. 결국엔 행안부의 책임이죠. 시위하는데 그만큼의 병력이 갔어야 되나? 조사해봐야지. 그것도 봐야지. 이게 과잉 대응을 한 게 아닌지도 봐야 되고. 자, 용산구청장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석연치 않은 행동들로 구설에 올랐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출직은 선출직 본인이 결국은 본인의 양심과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정치 국가 간 사생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주민소환제 할 수 있지 않아요? 아직 그 자격 조건이 기준이 되려면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임기 초반인 거야 이게. 바로 소환당할 것 같은데? 용산 소방서장 입건됐어요? 국민정서가 지금 그분을 통해서 꼬리 자르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모르는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저촉됐다면 입건된 법 조항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진 임무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경찰서장도 적용이 되고 용산구청장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은 그때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책임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이 적용이 안 되고, 누구는 뒷짐지고 설렁거렸다고 해서 또 밉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되고 또 말을 바꿨다고 해서 그 법이 더 엄하게 적용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 맞지 않다. 인민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 정서를 반영을 하되.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소방도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평상시와의 잣대로 소방만 들이대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정서인 거예요. 그건 국민 정서가 나는 반영될 거라고 봐요. 예. 이 희생자 명단으로 유가족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해서 그 상처가 빨리 좀 치유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말한 것처럼 바로바로 조치해야 돼 이렇게. 왜 못하는 거야 정부는. 그죠? 맨날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절차 따지는 게 공무원이잖아. 또 내 책임 물까 봐 막 그래서 몸살이고. 사실은 규정과 관행, 관습 여기만 따르지 말고 때로는 이런 판단을 유연하게 신속하게 하라고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부나 목사도 선거로 뽑아야 돼. 신도들이 투표해가지고. 그 임기 4년 딱 정해놓고 다음 투표에서 떨어지면 신부 박탈되는 거야.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울한 늘 주제만 했네. 어? 우울한 주제만 했어. 그러니까 뭐. 좀 밝고 재밌는 주제가 뉴스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근데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친절하진 않아. 야, 내가 카톡을 누가 보냈는데 그 여성이 한 명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선배님 원래 딱딱하시냐고 되게 막 명령조로 한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지적을 몇 번 받았거든. 그 내가 말하는 거 그다음 글 쓰는 게 좀 딱딱한 모양이야. 어떻게 할까? 군대에서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래야지 안 빠졌어. 호칭을 바꿉시다 우리가. 대웅 씨, 대원 씨 이렇게. 토 나와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